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완전히 시장이 어제하고 바뀐 흐름이 나왔어요. 물론 어제 하락폭을 모두 만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1.3%의 급등이 나왔고 또 코스닥도 무려 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다르게 조금은 반전되었던 흐름이었고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어제 워낙 낙폭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려감을 나타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뭐가 됐던 간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SK 하이닉스하고 카카오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나왔습니다. 참 상승장에서 이런 하락세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크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기아가 가장 큰 상승이 나왔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 이제 완전히 시총 1, 2위를 굳힌 것 같고 또 성일하이텍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도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폐배터리 쪽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코스피가 1%가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3,600억에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굳이 코스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거의 2조 원에 맞먹는 순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규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3,600억이 아니라 코스피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2조 원이 넘는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8만원도 이탈해버렸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나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기아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에코프로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사마알미늄, 금양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기아, 포스코홀딩스 이런 순서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면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2% 급등이 나왔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65%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다우지수는 1%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반등의 힘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는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또 대만도 0.5% 그리고 상해지수도 0.67% 비교적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 큰 강세는 아니지만 어제 조금은 낙폭이 강해서인지 국내 증시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반등이 나왔고 조금은 다행스러운 흐름이라고 해도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흐름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만큼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 또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추세를 돌파하면서 흐름을 꺾을 수 있는지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어제는 정말 중요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예상치가 6%였다면 6% 그대로 나왔었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것이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월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또는 고용지표를 봤을 때는 이번 달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이 나오면서 이것도 상승과 직결되었던 중요한 재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원래 연준이 계획했던 금리 인상폭 그게 0.5%가 주류였었다면 최근에는 0.25%까지 상당히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표였다고 생각이 되고 가령 예상치를 상회했었다면 0.5%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부합함에 따라서 다음 주에 0.25%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3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어요. 결국 며칠 전에 있었던 SBB 사태,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던 만큼 이번 3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고, 하지만 추가적인 FOMC에서는 5월, 6월, 7월 이렇게 3개의 달 동안에 0.25%씩 계속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은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은 온화하게 바뀌는 것 같고요. 하지만 최종금리 인상폭, 그건 조금 상향 조정되던가 마무리 시점도 조금은 연기되는 것이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실리콘뱅크 은행의 파산 사태가 단기간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이 되었다면, 오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다음 주에 0.25% 인상이 더 확실해졌다, 이거를 증명해 주었던 하루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미국 증시를 말씀드렸듯이 현재 2월부터 단기적인 추세가 하향세인 만큼 그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또 정말을 돌파하는지, 그런 것들은 필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의 하락폭을 다행히 모두 만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반성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자, 일단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어제 최근 한 달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그 규모만 거의 6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필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의 또 급등이 나오고 있고, 제가 정말 에코프로라든지 폐배터리 관련주 쪽, 이쪽은 그 힘을 조금은 과소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듯이 이렇게 오늘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매수 시점을 잡는다든지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 생각이 들렸고, 또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이런 부분은 아쉬워하지 마세요. 항상 뒷일에 대한 흐름, 그것에 대한 아쉬움과 한탄이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히 나의 기준에 맞는 매매를 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한두 종목에서 또 크게 깨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이런 수급이라든지 또 상승폭, 그리고 제로의 시점,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서 기준과 원칙에 맞는 매매를 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폐배터리 관련주 쪽은 어제 저녁에 발표 예정이었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게 16일로 발표가 연기가 되었어요. 어쨌든 팩트 발표가 이틀 연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내일 밤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때문에 그 시점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한번 잘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항상 경기가 좋지 않고 시장이 부정적일 때 반대 지표로서 금과 달러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금과 달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달러가 정말 강세를 보였었고, 또 최근에는 실리콘뱅크 은행의 파산과 함께 금 가격도 굉장히 뛰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도 금과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거의 20%가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과는 조금 달라진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는 비트코인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틀 동안에 이런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정말 금을 따라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주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메이저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력들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약세 흐름에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급등이 나오는 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도 실리콘뱅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시장이 커다란 충격, 어쩌면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는 이렇게 코인 가격이 급등을 한 것이라든지, 또는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런 시그널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직 추세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재료들이 머지않아 봉합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정적인 면하고 긍정적인 면, 이 두 가지를 계속 저울질하면서 희소게임 하듯이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삼성전자는 1.5%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또 1%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장 흐름에서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또 한 가지 재료가 있었거든요. 오늘 정부에서 2042년까지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선정했고 300조 원가량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예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이죠. 그래서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 팹리스 기업 등을 최대 150개까지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를 보면 시스템 반도체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 반대로 시스템 반도체하고 연관성이 있었던 삼성전자라든지 조금 작은 기업 중에는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기사 파급력에 비한다면 삼성전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고, 분명히 시장 흐름에 돌아서게 된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반도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상반기에 조금은 시각들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그 여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가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올해 3분기라든지 4분기, 그때 시장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고 또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거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항상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조금은 시장을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가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하루만에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종목마다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악화된 투심이 조금은 진정이 된다면 오늘 덜 올랐던 종목도 같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조금은 인내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